정치권 얘기도 해보죠. 지금 탄핵 열차에 올라탔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이제는 탈당 열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긴급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탈당이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어제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만나서 같이 탈당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거의 탈당이 결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는 탈당에 좀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유승민 의원은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카드 비박계 쪽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를 밀었는데 사실상 거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당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탈당을 결행하겠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만약에 김무성 대표 혼자 나갔다면 몇 명 많이 못 따라 나갑니다. 또 유승민 의원 혼자 나가면 또 몇 명 못 따라 나가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같이 나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그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 거두 두 명이 같이 행동에 옮기면 따라 나갈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명, 어제 황영철 그 지금 대변인격이죠. 그 20명은 넘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간 지역에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정도, 10여 명. 네, 10여 명 그리고 뭐 넓게 보면 한 50명 가까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서 중간지대가. 탈당과 이 안에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친박의 분류는 되지만 그렇죠. 굳이만 하면 친박으로 분류되지만 지금 중간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2차로 탈당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약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번에 탈당하는 이 비박계 의원들과 힘을 합치는 걸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 나오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있다. 네, 이런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남경필 의원, 김용태 의원 먼저 탈당을 했고요. 이 주류와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탈당이 결정돼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한 20명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봐서 추이를 보고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지금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20여 명 탈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초읽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오늘 초읽기가 보통 수사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뭐 폭풍 전야, 분수령. 근데 오늘은 이제 실행이 될 것 같고요. 23일경에 아마 또 본격적인 탈당이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면 분당과 신당 창당 준비가 되고 26일경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시청할 것이다. 20명만 넘으면. 그러면 제4당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헌정사상 초유의 보수당의 분당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아까 이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 제3지대가 어떻게 정계 재편될 것이냐에 따라서 더 나오는데 이 숫자가 예측 가능한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출했을 때 나경원 의원 지지표가 55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탄핵이 가결될 때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표가 최소한 62표잖아요. 그럼 이들이 다 합친다면 5, 60명까지의 규모도 될 수 있다.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이제 적어도 2스텝, 3스텝 이렇게 계속 세를 모아 나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제3당인 국민의당이 3당의 위치가 이제 흔들립니다. 제3당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한 38명만 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보수 여당은 이제 친박계 여당 새누리당 하나가 되지만 보수당 2개 그리고 교섭단체가 있는 야당 2개 이런 형태로 이제 4개의 당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형국이 돼서 이게 단순히 그 여당이 분당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제3지대론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의 돌풍이 몰아칠 것이다. 보여져서 매우 지금 우리 정치가 조기 대선을 예측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돌풍에 휘말릴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그 녹취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특파원들과 그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아주 강하게 그 이 한 몸 뭐 불사르겠다. 불사를 용의가 있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정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파가 중요합니까? 동교동, 상도동
무슨 비박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자, 동교동계, 상도동계 뭐가 필요하고 비박친박 네. 뭐가 필요하느냐. 자,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개파에 대해서 국내 정치의 개파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언급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친박계의 러브콜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파 비판을 안 했는데 이제 개파 비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친박의 품으로 달려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그렇죠.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단언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워딩을 쭉 보면 예. 친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먼저 일단 첫 번째입니다. 예. 이 개파 얘기들을 하고 내 한몸 불사르겠다. 뭐겠습니까? 사실상 대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권 도전 선언하는 거나. 예. 근데 어디로 갈지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개파를 얘기하면 친박이 어떠고 비박이 어떠고 동교동이 어떠고 상도동이 어떠고 난 그런 거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냐. 아, 신당 창당. 그리고 내 밑으로 모여. 그런 예. 거죠. 신당 창당하고 내 밑으로 모여하고 본인이 대권 선언을 하는 것. 예. 그 방안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측에서도 계속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연상되는 워딩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뭐 좀 유승민도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있고 하다못해 손학규 의원도 있고 다 모여서 제3지대에서 극우, 극좌를 뺀 이제 중도 보수를 한번 형성해 보자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김무성 대표도 결국 머릿속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깥으로 나온 쪽에서 누가 사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새가 많이 몰릴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어제의 이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은 예. 이례적으로 한국 특파원들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지금 나간 거고 핵심 내용을 짚어보면 조금 미묘해요, 입장이. 아하. 친박과 거리를 두는 건 확실하고 예. 개파 비판한 것도 확실하고 포용의 정치,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아젠다를 세팅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을 합니다. 어허. 자신은 배신한 적이 없다. 아, 노무현 배신한 네, 적 없다 왜냐하면 그랬죠? 이제 참여정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데 지금 친박 쪽에 대권 후보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 나왔잖아요. 또 심지어는 일부 이 야당 중진 의원들은 예.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 야당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문호를 열어놓고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동안 왜 새마을 운동을 그렇게 찬양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 예. 내가 성장하면서 보아온 모습이라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이고 특별히 새마을 운동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예. 무슨 얘기냐면 2011년에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한 에피소드와 함께 매년 새해 초가 되면 권양숙 여사와 통화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것은 지금 김무성 대표 쪽으로 갈 것인지도 아직 불명확한 예. 매우 지형을 열어놓는 이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이니까 모든 지금 이 정치 세력과 한번 다 접촉을 해볼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 1월 중순에 어쨌든 귀국을 이제 못 박았으니까 연말 연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는 여야 모두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서 지금까지는 뭐 친박과 같이 손을 잡는다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어려워진 일이 그렇죠. 됐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비박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비박의 품으로 가기보다는 독자적인 당을 만들고 당대당 합당이라든가 지분을 갖게 된다면 비박뿐만이 아니라 네.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의 일부 세력, 그렇죠. 제3지대 정당을 원하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 세력만 있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비문 세력. 그렇죠. 이 가능성도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이제 친박은 안 되고 그리고 친문도 안 되고 누구와도 손잡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럼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비박계하고 합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국민의당에 새누리당 이중대 아니냐, 새누리당 합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자꾸 하니까 우리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절대 그럴 일 없다의 워딩 앞에는 그 친박이 포함된 새누리당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박 중도에서 무언가 양쪽이 얘기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면 극단적으로 안철수 대표하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좀 대선 후보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빅텐트죠. 거기다 이제 바깥에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분도 있고 손학규 지사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돌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근 한두 달 안에 다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건 저희 두 눈으로 좀 똑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에선 또 이재명 변수가 있고 네. 이재명 변수가 야권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네.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까? 네, 보여지고 있죠. 물론 그런 이제 조짐이. 막판에 이제 단일화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흥행 요소가 될지 분열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도,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권은 지금 득실이 다 있는 거죠. 아까 반기문 총장이 야권도 손잡자라고 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열어놨지만 예. 사실 야권은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요. 대권 주자가 넘칩니다.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거의 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1순위에다가 예.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 치고 올라왔죠. 박원순 안희정 시장 있죠. 충남지사 안희정. 있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쌍의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흥행 포인트가 모여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 관계에서 지금 득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예.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제 경선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가능성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는 절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이중대라고 하는 것은 음해다. 근데 이제는 갈라져 나오면 새누리당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또 있으니까 김무성, 유승민과도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은 원죄를 가진 인물들이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만 강력하게 야권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 또 다른 박지원 위원장 등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권 내에서는 이 정계 개편의 폭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의 의원, 결국은 의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나리오는 종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까 돌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반기문 총장 한 인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벌어진 정치 지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럼 창조적 파괴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대안들을 서로 들고 나오겠죠. 결국은 촛불 민심을 포함해서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였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이른바 섀도우 내각과 비슷한 맞습니다. 예비 내각까지 구상해놓고 있다라는 준비된 이미지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본인은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을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